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셈입니다. 무기한 연기를 하고 오는 10일 심리를 다시 열겠다, 이 심리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선고를 정해놓고, 선고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오늘 12시에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존립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크게 갈등을 빚고 있고, 내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려서 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문제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3월에 탄핵 심리, 이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3월에도 어려워질 것이다. 또는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마은혁에 대해서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선고를 연기하겠다, 오는 10일 이 심리를 재개하겠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지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이례적인 게 마은혁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 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월권을 한 것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이걸 한 달 전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선고 일자를 잡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었고, 선고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3일, 오늘로 날짜를 잡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 탄핵 심리도 많은데, 그 다음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호인과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열었습니다. 한 번 심리를 열었고, 최상목 측에서 더 논의해 볼 것이 굉장히 많다.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 심리를 재개해달라, 심리를 더 열어달라 라고 했는데, 이걸 기각을 하고 3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쟁점이 남아있는데 그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해소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선고일자만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전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헌법재판소 측에서 최대행 측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추천을 하는 경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협의 논의들이 있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고일을 정해놓고 3일 전에 최상목 대행 측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재판관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앞뒤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의혹이 일고 있다, 구멍이 생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최대행 측이 자료 제출보다는 또 변론을 재개해달라, 지금 심리가 불충분하다,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변론을 더 재개해서 더 심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건 이대로 선고하지 못한다.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 최상목 대행 측이 요구하는 변론 재개가 맞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선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는 10일 변론 재개를 하고 그 뒤에 선고를 결정한다.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0일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변론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성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흔혁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쟁점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도 무효, 불법이었다. 여야 합의,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 다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할 이 권한, 재량권 정도는 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추천하는 이 각각 3명, 9명에 대해서 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이유는 뭐 결정적인 흠결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추천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라든지, 또 이번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국회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 뭐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재량권은 있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마흔역에 대해서 이 임명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많은 뭐 이런 이례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이재명 편이 아니냐, 민주당 편이 아니냐, 이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례적인 일들로 통해서. 또 계속 보시다시피 매일같이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대변인을 시켜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하고 재판하고 결정하는 곳이지 매일같이 대변인이 나서서 공보관이죠. 공보관이 나서서 이렇게 정쟁을 벌이는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급해졌고 다급해졌다,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굉장히 적중했다. 당장은 변론 재개 요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절대로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판결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 재개 요청을 계속 거듭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변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재량권 부분입니다. 이 임명을 언제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더라도 임명을 언제 할 것이냐, 뭘 검토해 볼 것이냐, 더 당장 임명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이 법제처라든지 법무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선고가 있더라도 임명은 보류하겠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재량권이다라고 주장해온 부분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야기, 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이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협의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나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 과정에 있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이 어떤 결정 과정에서의 이 갈등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두 손을 든 겁니다.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항복 선언을 했을까?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이 권한대행이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맡고 있는데 문영배가 다른 부분은 과반수 획득입니다.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지금 8명이니까 이 5명의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심리를 한 번 열고 오늘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5명의 찬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배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5명이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게 허점이 너무나 많다. 국회에 더 충분한 자료, 진술이 필요하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최성목 권한대행이 또 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변론을 재개해라.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적어도 4명 이상이 이대로는 선고가 안 된다. 이대로는 선고할 수가 없다. 라고 오늘 오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는 오늘 선고를 하고 싶은데도 선고를 못한 겁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선고를 해도 최상목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보류하고 버티고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경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이 위헌, 제소가 있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위헌 법률이 40건 이상 판결이 나온 것만 쌓여 있습니다. 법 안 바꿉니다. 지금도. 위헌 법률이다라고 결정이 나왔는데도 그렇다라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경고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빨리 바꾸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야가 충돌하면 바꾸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 질질 끄는 것이 그동안 숱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쌓여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경고까지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는 재량권을 활용을 해서 이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적중했고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고 4대4입니다. 4대4. 4대4가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4대4로 나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4대4 결정이 나올 때 소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재판관 4명은 찬성을 했고 재판관 4명은 반대를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찬성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찬성하는 재판관 4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5명인데 그 중에 2명으로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형 선고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법 조항이 엄연히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선고하는 겁니다. 탄핵을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하고 법 조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2명으로 어떤 의결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 결정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문영배, 이미선 등입니다. 이 완전히 지금 민주당 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식과 법리 증거에 따르지 않고 그냥 묻지마 판결을 내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 회의를 4명이 딱 갈라진 겁니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4명은 오늘 선고하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대로 선고 못한다. 이건 선고를 해도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선고 자체에 지금 판결문 자체에 구멍이 생겼다. 이런 판결문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된 겁니다. 문영배 4대 4가 되면 문영배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읽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4대 4로 갈라지게 되면 기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뭐 헌법재판소만 믿고 있다가 이 문영배만 믿고 있다가 뭐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박찬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르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뭐 정말 민주당이 그냥 있지 않겠다. 깜짝 놀랄 정도의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탄핵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해봐야 국민들의 반감만 사고 이 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도 그 다음 또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미르재단을 지원한 부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소위 특검에 의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특검팀에서 이 최상목에 대해서 그 미르재단 지원에는 최상목은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박찬대가. 아직도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최상목에 대해서 미르재단 지원 부분을 지금도 이 고발할 수가 있고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 내란죄 부분은 뭐 그냥 정치적으로 공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상목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 미르재단 지원, 박근혜 정부 때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건 최상목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성입니다. 이 완전히 최상목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하지 않던 이례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엇박자가 나고 지금 헛발질을 하고 그래서 결정이 이랬다 저랬다 막 헤매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박따박 합리적으로 이 반박해온 것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에서 박찬대가 나서서 소위 8년 전에 있었던 최상목의 그 미르재단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최상목에게 협박하고 인신공격을 한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짓거리까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전국에서 민주당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대 4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현재 4대 4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결, 찬성과 반대 이 4대 4였습니다. 이 지금의 이 4대 4로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2명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5명이라도 맞춰보자. 그러면 전체 분위기로 6대 3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명을 채우고 6대 3으로 가져가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영배와
이재명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대응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신뢰가 떨어진 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파면 여부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이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4대 4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응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